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상반기 2018년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군요. 코스피 2,300, 코스닥 800까지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오전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동섭의 그런 시각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원 어떤 것부터 볼까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상승의 모습이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오른 게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아마 그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가 소폭 올라가면서 금리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올렸는데 사실 이거는 의외의 상승이었다라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역시 그 무역 분쟁에 의해서 방향성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이 들어와서 아마 시장에서는 중요한 국면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역시 올라오는 60주선까지는 가야지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2주, 그러니까 한 주는 지나갔죠. 오늘 밤까지 보면 한 주가 지나갑니다. 6월 말도 끝나죠. 그럼 다음 주까지 방향성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미국장은 하락이 멈췄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쉽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계속 밀렸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후행 스팬의 위치가 되돌려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되돌리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보통 이평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60주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얼마나 있을지가 봐야 되는데 아직 60주선까지 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두 주 중에서 첫 번째 주보다는 두 번째 주에 시장의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 시점은 그 미국에서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7월 6일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합의 시점이 있을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 대응이 다음 주에는 저점이 확인되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좀 아쉬운 것은 2018년도 상반기가 끝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해서 투자가로 하여금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그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응 태세가 준비가 완료됐다. 뭐 이런 대변인 발언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그 예시가 어떤 거냐면 한국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은 여행자들을 제한을 했었죠. 그러한 효과를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쓸 카드가 정말 뭘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주요 예의주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 약세 부분인데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중국이 수출 통한 어떤 이익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달러 강세로 유도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위안화 약세가 정말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위안화 달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추가적 위안화 약세가 정말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7월 6일 날 정말 합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안화 달러 차트를 보면요. 이 쭉 떨어진 이게 20월선입니다. 20월선이 돌파가 됐는데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뜨는 경우는 정말 대단한 힘이 그러니까 의도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위안화 약세는 한계치에 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아마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위안화 약세가 강세로 다시 전환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차트다. 어쨌든 위안화의 차트는
제가 볼 때는 바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특히 이것이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라는 거 본다면 어쩌면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것이 극적 타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1120원이 돌파가 됐어요. 1120원이 돌파가 되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진정 기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또 달러의 강세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에도 약세로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포인트로 본다면 원달러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위안화와 원달러는 약간 차트가 다른데요. 차트가 다른데 현재 원달러는 115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150원까지 갈 수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위안화 약세가 더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 기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결국 7월 첫 번째 주가 시장의 분수령주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7월 첫째 주는 결국 환율 쪽에서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그것이 환율을 통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원달러도 아마도 7월 첫째 주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워낙 이런 상황이라 그 특집으로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후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월요일에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